안녕하십니까. 2022년 7월 5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시사저널이라는 곳에 보니까 이재명 의원이 성남시장 당시에 구단주를 맡았었죠. 성남FC 후원금 문제에 관해서 회계법인에다가 그 입출금 내역을 분석해달라고 요청을 한 기사, 이게 나왔더군요. 우선 간단하게 지금 아마 잊으신 분들을 위해서 성남FC 의혹이라는 게 뭐냐면 2016년에 이제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이때 바른미래당이 있었죠. 바른미래당이 고발한 사건입니다. 2015년부터 17년 사이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두산건설, 네이버, 현대백화점, 분당, 차병원, 농협, 알파돔시티 6개 기업으로부터 성남FC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 원을 받는 대신에 특혜를 줬다. 이래서 이제 뇌물 혐의로 고발을 한 겁니다. 이 사건을 3년을 경찰이 뭉개다가 그러다가 2021년이니까 작년 9월 달에 이재명 의원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거의 확정적이 되자 갑자기 증거 불충분 이러면서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근데 성남지청에서 올해 그 박하영 차장검사 있죠. 이 내용이 다시 제기가 되니까 그걸 들여다보니까 이건 범죄 혐의가 있어 보인다 해서 수사를 하려고 했는데 당시에 친문재인 정권 대표적인 검사죠.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그걸 막았습니다. 그래서 수사 진전이 안 됐었죠. 근데 이거를 이제 검찰이 보완 수사하라 이렇게 해서 얘기했는데 그게 다시 바로 그 불송치 결정을 했던 성남 분당경찰서로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분당경찰서에서 계속 수사하다가 어제죠? 어제 다시 우리가 너무 이 로드가 많아서 못하겠어요 그러고 경기 남부경찰청으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이걸 수사한다는 건데 글쎄요 이 수사가 어려운 수사도 아닌데 처음부터 그거를 무혐의 처분한 곳에다가 수사를 다시 해봐라 라고 맡기는 것 자체도 황당한 일이고 그 다음에 몇 달을 끌다가 이제 못하겠어요 라고 다시 경기 남부청으로 넘기는 것도 황당한 일이고 이게 경찰의 수사 역량이 정말 우리가 믿어도 되는가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따져볼 수밖에 없는 일이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자 시사저널이 회계 분석을 한 게 2015년, 16년, 17년 이렇게 성남FC 계좌로 돈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것들을 분석을 한 겁니다. 분석한 결과 회계법인이 얘기한 게 이런 겁니다. 기업들이 비정상적인 금액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성남FC에다가 건넸다. 금액상으로는 쉽게 얘기해서 0이 하나 더 붙었다고 보면 된다. 돈 전달 방식 또한 광고비라는 형식을 빌려서 사실상 후원을 한 것이다. 대가성이 없는 돈이라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자, 2015년부터 15, 16, 17이라고 그랬죠. 근데 2014년 후원금을 보니까 9억 원입니다. 그리고 2015, 16, 17 빼고 2018년을 보니까 22억. 그리고 2019년을 보니까 10억. 2020년 11억. 2021년 12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2018년에 22억은 2015, 16, 17 이때의 여파라고 보여지고 대략 보면 딴 때 10억 정도인 것으로 보입니다. 10억. 근데 이게 갑자기 2015년에 43억이 됐고 2016년에 64억이 됐고 2017년에 44억이 됐습니다. 평년에 비해서 4배 내지 6배 정도의 후원이 더 들어온 겁니다. 요때 이재명 성남시장이 특혜를 줬다. 바로 이 6개 기업이 이때 뭐 하나씩 전부 다 뭐 건축 허가를 받았든가 아니면 이제 알파돔 시티 같은 경우는 뭐 주차장 원래 주차장 설비 업체거든요. 근데 주차장과 관련하는 시의회 민원을 하나 해결해 줬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걸려 있습니다. 여기에. 자, 그래서 이제 이 회계법인 얘기가 이런 겁니다. 여기에 광고라고 해봐야 유니폼이나 아니면 운동장 LED, 현수막 이 정도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여기에다 광고할 수 있는 업체가 제한적이다 이거지. 뭐 유니폼, 운동장 LED, 그다음에 현수막 여기에다가 이 로고 같은 거 이렇게 등장시켜서 광고하는 거거든요. 그거 뭐 예를 들어서 뭐 누구든지 할 수는 있죠. 뭐 근데 하여튼 거기다가 했습니다. 그 관내 기업의 광고를. 그런데 그 광고는 어차피 제한적인데 결국은 광고 단가를 올렸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올라도 두세 배도 아니고 갑자기 5-6배씩 올렸다. 이거는 뭔가 조작을 했다. 이런 냄새가 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2015년 11월 30일에 보면 두산건설이 3억 3천만 원을 성남FC에 주는데 이 조건이 10월부터 12월까지 홈경기 때 두산건설 로고 노출 이거로 3억 3천을 줬다고 합니다. 너무 많은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가 2016년 4월 12일 이때는 2016년 홈경기에 두산 로고 노출 광고비로 22억 원을 지원합니다. 정상적인 단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정상적인 단가가 아닌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이버 2017년 3월 홈경기 LED 광고비로 5억 5천만 원을 냅니다. 이것도 정상적인 단가라고 하기에는 너무 세다. 분당 차병원 2015년부터 17년까지 3년간 홈경기에 차, CHA 이렇게 해서 로고 노출 광고비 명목으로 모두 33억 원을 냅니다. 그런데 이 돈이 순차적으로 뭐 그 광고비로 노출돼서 어쩌고저쩌고 요때 뭐 몇 월 달에 얼마 몇 월 달에 얼마 이렇게 낸 게 아니고 2015년 7월 달에 7월 31일에 딱 4번에 걸쳐서 성남FC 계좌로 33억 원을 다 쏩니다. 이러면 결국 완샷으로 후원금을 해결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정상적인 후원금이냐 그리고 정상적인 광고비냐 이게 광고비가 아니고 이건 후원금이고 이 후원금의 대가성이 없을 때 대가성이 없다면 과연 이 기업들이 이 많은 돈을 냈겠느냐. 그래서 이 기업들은 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용적률 특혜, 뭐 인허가 특혜, 그다음에 뭐 규제 해제 이런 혜택들을 다 받았습니다. 그럼 이 혜택들을 받았기 때문에 이 기업은 여기에 후원금을 낸 거에 뭐 몇십 배 내지는 뭐 100배까지도 이익을 받고 그 이익의 일부를 성남FC에 냈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합리적이죠. 회계법인도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남FC의 입출금 내역을 분석을 해보니까 아 이거는 정상적이지 않다. 그럼 왜 정상적이지 않겠느냐. 요것만 조사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그러니까 두산건설이 거기에 성남에 가지고 있는 땅 그거를 용도 변경을 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용적률을 높여주고 그리고 나서 두산건설이 뭐 56억 원인가를 낸 걸로 돼 있습니다. 이 3년간 총 합치면. 그러면 평소에 두산건설은 성남FC에 얼마를 후원했느냐. 근데 왜 요 3년 동안에 56억 원을 내고 그 다음부터는 또 평상시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이재명 성남시장이 있던 시점에 인허가 문제 이런 거와 관련해서 혜택을 받고 그 시점에 56억 원을 무더기로 내고 그 시점이 딱 지나니까 뭐 그냥 평상시 수준으로 갔다. 이렇게 되면 일단 뭐 합리적으로 의심해 보면 아 대가성이구나. 이렇게 충분히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걸 수사하는데 글쎄요 뭐 다 이제 부인하겠죠. 뭐 이재명 그 지금 의원도 당연히 여러 차례 부인했습니다. 이 부분은 대가성이 없다고. 그러면 대가성이 없다고 부인한다고 그 말 듣고서 그냥 아닌 모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회계장부 그런 거 다 갖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네이버 같은 경우는 또 희망살림인가 하는 시민단체를 통해서 우회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관련자들은 다 부인하겠죠. 아니라고. 그러나 그 후원을 했던 시기, 방법, 그 다음에
그 성남시에서 나갔던 여러 가지 인허가 이런 것들을 딱딱 맞춰보면 이거는 이 시점이다. 그리고 결제했던 거, 또 성남시청 관계자, 그 다음에 성남FC 관계자. 물론 이재명 의원과 가깝다는 사람들은 또 본인이 뭐 거기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광고를 유치했다면서 인센티브를 받은 사람. 근데 이 광고는 실질적으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유치한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인센티브를 받아야 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근데 그 인센티브가 뇌물이다, 법률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인허가가 없었으면 그렇게 안 냈을 테니까. 이렇게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거에서 이게 만약에 법정으로 넘어가도 재판에서도 충분히 유죄가 나올 수 있는 만한 내용이다.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런데 경찰에서는 3년을 묵혔다가 불송치 결정을 하고 또 핑퐁으로 왔다 갔다 분당경찰서로 다시 갔다가 지금 경기 남부청으로 갔으니, 아니 엊그제 갔으니 이것도 언제 결론 나겠습니까?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새롭게 들여다봐야 되는데, 다행스러운 거는 경기 남부경찰청장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뀐 사람이 아마 새롭게 의지를 가지고서 이걸 또 수사하겠지요. 그런데 뭐 경찰청 청장은 보니까 내정이 됐더군요. 경기 남부경찰청장도 경찰청장 후보였는데 탈락하고 윤익은 경찰청 차장, 이 사람이 이제 경찰청장이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또 한 번 그 치안정감들 자리 이동이 일부 있을 겁니다. 경찰청 차장 자리가 비니까. 지금 윤익은 새 경찰청장은 7월 24일 날 취임하는 걸로 돼 있죠. 취임하면 이제 경찰청 차장 자리가 비죠. 그렇게 되면 또 일부 이제 이동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어찌됐든 간에 경기 남부경찰청장은 이번에 새 경찰청장 후보에서 뭐 탈락을 했지만 여전히 치안정감으로서 그 자리에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수사 뭐 열심히 할 걸로는 보지만 새롭게 가져갔으니 지금 제가 얘기하는 뭐 이 정도의 자료를 들고서 지금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좀 황당하다, 이와 관련한 경찰 수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 회계법인의 분석을 보면 뭐 저희가 분석해도 뭐 이건 이상하다고 충분히 상식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고, 예를 들어서 알파돔 시티 같은 경우는 후원금을 낸 시점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후원금을 낸 시점하고 이 주차장에 관한 규제 이거를 풀어준 시점하고 차이가 뭐 11일인가 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이건 뭐 그냥 그 현찰박치기 거의 뭐 이런 식으로 이 뇌물 구조가 이루어졌다, 이런 판단이 되는데, 글쎄 이거 그냥 확인만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확인이 지지부진할까요? 뭐 그런 점에서 좀 의문이 들기는 하지만, 그래서 오늘은 하여튼 회계법인이 분석한 성남FC 입출금 내역, 이거를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 뭐 정말 한두 달이면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오래 끄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도 현장 기자들이 좀 취재를 해서 이 정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지 하는 부분도 좀 밝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